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9월 7일 토요일이고요. 자, 오늘 오전장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미국 나스닥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마 오늘 오전에 기사를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내용을 보면은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또 2.5%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이 고용 지표가 또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하나 보여드려 보자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엔비디아도 한 4%대 큰 하락폭이 나왔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시 한번 또 100달러가 지금 깨질까 말까 하는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럼 또 개파락을 띄우겠구나. 또 다시 하락을 하겠구나. SK하이닉스가 이 단기 전 저점을 깰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가를 예측을 하려면 결국에 현재 SK하이닉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도체 쪽은 앞으로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특히나 HBM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 6세대, 7세대까지도 현재 개발을 해 나가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건 글로벌 시장, 이 미국 시장, 현재 이런 섹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미 시장을 공부를 하고 이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어떤 식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9월에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명확하게 또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오랫동안 반복을 해왔던 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전망 밑동 고용 지표에 의해서 하락을 하였다. 나스닥이 2.6% 정도 하락을 하였고, 결국 고용 지표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하였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아시아 시장이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개파락을 띄우고 또다시 엄청난 하락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미 시장이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아시아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보다 더 선행해서 장이 열리죠. 이럴 때 오히려 이 개파락 뒤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미 시장이 바닥을 찍었고 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야 한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하락, 물론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불안 심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건 이 금리 인하라는 건데, 그 금리 인하가 2000년대 6.5포인트에서 2004년도 거의 3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2008년도까지 또 점진적으로 하락을 시켰었고, 금리 인하를 했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결국 어떤 내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뭔가 위험이 감지가 되면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금리나 우리가 약을 먹으면 바로 처방이 되면서 내 몸이 바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라는 게 걸린다고. 시간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SK하이닉스를 지금 매도하면 안 되는 그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기존 원래 0.2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더 높았었는데, 그리고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낮았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0.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77%, 0.25bp가 23%로 거의 확실시되게 0.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한 번 더 단기 고점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뭘 해야 돼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현금화를 이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SK하이닉스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단기 고점에 대한 이 매도 타점을 알고 가는 게 앞으로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타점을 결국 잘 잡는 사람만이 앞으로 또 현금화를 시켜 나감에 따라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분명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텐데, 이때 타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현금화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 것이지, 지금부터 바로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앞으로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우리가 조정 구간을 절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끌고 가면 안 된다.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이런 정보 전달,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정말 중요한 타점들을 계속 공유를 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하이,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입장이라고 합시다. 하이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시겠고, 이렇게 제가 링크와 함께 또 이 커뮤니티에 사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장중에라도 타점이 나올 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010-2011-9671로 저에게 하이라고 이 하이 입장 혹은 SK 하이닉스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앞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 앞으로의 타점들을 제가 다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수익을 본다라는 거, 그럼 경제 흐름을 읽고 앞으로 이런 탑다운 전략을 취해 나가면서 이 SK 하이닉스를 대응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대응이라는 게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죠. 결국 수익을 본다라는 건 내가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하던, 삼전을 투자를 하던, 우리가 현대차를 투자를 하던, 결국 어떤 좋은 기업이라도 내가 타점이 좋으면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타점이 좋지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잡주를 투자를 했어. 그런데도 내가 타점이 너무나 좋아. 그럼 돈을 버는 건데, 내가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어. 나 근데 9만 원에 물려 있어. 그러면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나는 돈을 못 벌어요. 결국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대응이 무조건 필수인 것이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이 계좌의 수익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을 잘한다는 건 별거 없어요, 사실. 특히나 이런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을 잘한다는 건 이런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들로 전 나눠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나쁠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HBM 이야기 하나도 안 해드렸죠. 근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HBM이 어떻고 저떻고가 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결국엔 지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에 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주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에 대한 바닥 구간이 어디일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들의 실력,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결정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저에게 SK하이닉스 하이 입장이라고 저희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영상을 찍거나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